여러분, 수술이라면 어떤 수술을 생각하시나요? 요즘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보다 정밀하고 부작용은 적게 하는 수술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빈치 로봇 수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빈치 로봇 수술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나군호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빈치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2005년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5년 정도 흘렀는데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다빈치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로봇 수술 기계를 다빈치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조절을 하는 조정간이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환자 몸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로봇,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으시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은 갑자기 어떤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생긴 게 아니라 의사 손으로 하던 것을 이런 기구, 로봇 기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하나의 수술의 발전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나 영화에서 보던 혼자 판단하고 동작하는 수술 로봇이 아니라 의사의 손을 대신해서 시술하는 로봇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적으로 원래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시키는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인처럼 다 하는 것을 로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봇 수술기는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못 올라갔고, 우리가 하는 작업들을 보다 섬세하게, 보다 정교하게, 보다 좀 편하게 하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술 성공률을 높이려면 시술자의 능력이 대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됐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수술하면 어떡하냐. 특히 무슨 사고가 나면은 나는 어떻게 하냐. 이 사고를 잘 대처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역시 그런 수술기구는 아니고, 이제 의사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가 해부학적 지식이라든지, 또 병에 대한 지식, 또 수술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뒷받침돼야지 이 수술도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점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수술에 비해서 첫 번째 장점은 이 로봇이 카메라 기술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약 10배에서 12배를 확대해서 보니까 저희 전립선을 예를 들면 밤알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화면, 수술에서 이용하는 화면에서는 한 수박만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밀하게 보면서 수술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네. 두 번째 수술의 장점은 이 수술 기구가 좀 발전을 해서 한 4mm 정도 되는 로봇 팔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손이 잘 안 닿던 지역이라든지 섬세하게 수술 못하던 지역을 이제 기계의 힘을 빌어서 좀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할 수 있는 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람 손으로 하는 수술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수술에 소모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인력이나 비용도 문제가 되겠고,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질환들은 그러니까 사람 손이 잘 안 닿는 지역, 잘 안 보이는 지역, 그 다음에 이 정밀도가 필요해서 바꿔서 얘기하면은 수술에서 암이나 절제해야 될 부분이랑 살려고 남겨놔야 될 부분이 바로 밀접한 지역들, 이제 그런 부위가 주로 다빈치가 아주 우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립선처럼 발기신경이나 요실금을 예방하는 그런 지역들이 붙어 있는 경우라든지, 또 식도처럼 아주 중요한 장기가 주변에 많이 있어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라든지, 대장이나 항문처럼 이렇게 배 쪽에서 봤을 때 너무 깊어서 수술하기가 어려운 지역, 또 하나는 이제 이 갑상선처럼 이 수술 정밀도가 많이 필요해서 수술하다가 숨을 쉬거나 또 목소리를 내는 신경을 손상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수술할 때 상당히 탁월하게 기술을 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과거에 대부분의 개복 수술이 복강경 수술로 대치된 것처럼 로봇 수술이 복강경 수술을 대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의사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수술이 과연 모든 수술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나 그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복강경이 1980년대 후반에 나왔는데 네. 담낭 절제술 같이 복강경이 아주 탁월했던 질환들은 5년이 안 돼서 바로 표준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술을 다 복강경으로 하는 걸로 넘어갔지만 저희 신장 수술이라든지 뭐 전립선 수술처럼 복강경이 어려웠던 수술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뭐 전체 환자분들 중에 5%를 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도 뭐 만병통치약처럼 다 할 수 있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뭐 효과가 이제 분명히 있고 또 이 기술은 그 좀 새로 나온 기술이라서 이제 고가의 기술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아마 쉽게 표준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일부 지금 질환에서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술을 다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이 더 편해져서 의사들이 더 쉽게,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이 좀 적게 빨리빨리 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계가 비용이 좀 떨어져서 쉽게 좀 쓸 수 있어야 네. 아마 최종적으로 모든 수술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의 힘을 빌어서 하는 그런 로봇 수술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뭐 저 자신도 그 이제 좀 더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제일 처음에 제가 이 기계를 2002년도에 봤을 때 느꼈던 것도 똑같은데요. 과연 사람 손으로 하는 것, 복강경으로 지금 하는 것보다 과연 뭐가 나을까? 저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거에부터 이제 질문이 되는데, 그럼 정밀도가 더 높을 거냐? 또 그게 의사들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분들이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져가실 수 있느냐가 결국 문제가 되는데, 뭐 지금 전립선암 같은 경우처럼 뭐 암의 치료율이라든지 특히 아주 중요한 부작용, 뭐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지만 쓸 수도 있겠지만 그 두 번째 이제 큰 거는 역시 비용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기존 수술에 비해서 뭐 정말 여러 배 정도 비싼데 과연 그 정도 지불을 하면서까지 이런 고가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은 이제 저희 의료진들이 일단은 그 아주 이게 꼭 필요한 질환들, 의료비를 낭비하지 않고 이거는 비싸지만 정말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에 더 매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든 기기가 다 그렇듯이 단가가 낮아지고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보다 좀 더 많은 질환에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혹시 대략적인 수술 비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술 비용은 뭐 2시간 기준으로 뭐 한 700만 원에서 한 뭐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이제 다양하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비용이 좀 높은 이유는 역시 이 기술이 다 아직은 특허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허를 대부분이 이제 이를 이제 제조사가 다 아직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특허 기간이 풀릴 때까지는 상당히 좀 이 부분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구 하나하나가 네. 뭐 10번 정도밖에 쓰지를 못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을 때 이건 10번을 쓰면은 환자 안전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번만 써라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비용 자체는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또 뭐 수술비를 그렇게 했지만 기계 자체도 25억에서 뭐 한 50억까지 네. 지금 뭐 구매할 때 소용이 드니까 예, 예. 굉장히 그런 비싸요. 비용이 사실 병원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너무 활성화되면은 우리 이제 의료 재정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현재로서는 고가의 수술비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단점은 혹시 있나요?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지 않는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배워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기구를 딱 사놓으면 뭐 바로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자사전을 사면은 영어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네네. 이런 기구를 산다 해서 갑자기 수술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첫 6개월 동안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능력도 향상이 되지만 이 기구를 어떻게 더 좀 더 창의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도 있고, 또 저희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직은 로봇이 혼자 다 수술하는 단계가 아니라서 저희 간호사 또 마취과 선생님 또 저희 보조 의사들이 팀워크가 또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자원하고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게 또 하나의 큰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 다빈치 로봇이 몇 대 정도 들어와 있나요? 네, 그 지금 뭐 현재 20대가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어 있고요. 20대는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아, 예. 전체 아시아 보급 대수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1000여 대 정도가 있으니까 뭐 전 세계 정도에서 비하면 적지만 뭐 아시아권에서는 뭐 개수가 말해주듯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미래의 로봇 수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미래의 로봇 수술은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보시는 이런 로봇 수술기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를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비슷하게 남아있을 지역은 지금 환자 몸속에 들어가는 저 수술기 자체는 비슷한 모양을 띌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수술은 그 사전에 좀 안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하시는 것처럼 이제 좌표가 이 환자 몸 안이나 이 영상 안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네. 그런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기술력이 발전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어떤 모든 방법도 다 눈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간다면 방사선이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영상 좌표를 얻어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더 나가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뭐 MRI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영상 정보를 계속 입력을 받아서 마치 GPS 좌표를 우리가 얻어가면서 수술하듯이 움직이는 수술 지역을 좌표화해서 이제 수술 기구가 스스로 일부는 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라식 수술이라고 하는 그 레이저 치료, 눈의 레이저 각막을 이제 절제하는 그런 치료처럼 부분적으로 자동화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것보다는 더 빨리 이제 아마 좀 로봇 수술이 적용될 분야는 아마 교육 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어깨 넘어서 이렇게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래서 선배 밑에서 배웠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전자오락처럼 학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또 채점도 하고 또 1단계가 넘어가면 2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마치 태권도에서 무슨 색깔이 다른 품띠를 받듯이 그런 식으로 좀 체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다빈치 수술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로봇 수술 다빈치 수술이라고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무슨 최신 아주 뭐 치료 효과가 아주 뛰어난 그런 새로운 수술은 아닐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술이기 때문에 뭐 이것만 하면은 뭐 아주 뭐 깨끗하게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 또 집도하는 의사들이 가장 그 장단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 이제 우리 환자분들의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셔서 기존의 수술과 다빈치 수술의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비용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없는지, 그래서 또 그동안의 이제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일단 의견을 좀 청취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최종 판단은 또 다시 이제 뭐 가족분들이나 또 환자분 본인이나 의료진하고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뭐 비싸니까 좋을 것이다, 또 막연히 뭐 새로 나온 기술이나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아니겠죠. 네, 인술의 첨단 과학을 접목시킨 의술의 활약이 많이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외과적 수술 로봇인 다빈치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나근호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인술과 첨단 과학이 결합되면서 의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장을 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병원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치우친 의료 서비스가 돼선 안 되겠죠. 모든 치료의 중심은 환자라는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헬스조선 이금숙입니다.